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기후위기 대응 수업 어떻게 할까고요. 음, 이 수업은 사실 이제 지금 제가 한 연수를 딴 데서도 한 울산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진행된 거고 또 이제 앞으로 딴 데도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또 딴 데 계속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게 사실 실습이에요. 그래서 1시간은 왜 기후위기 대응 수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시간은 이제 주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실습을 해서 선생님들이 성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들렛 갖고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패들렛에 보면은 실제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저기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내세요. 근데 참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 저기 그 바로 이렇게 실습을 했으면은 예, 바로 선생님들도 바로 금방금방 성과물을 만드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도 이제 제가 하는 수업들이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이미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건데, 어,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다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등 선생님들은 다 역량이 있고 하는데, 개념은 아니지만,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못 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면은 사실은 금방 이제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역량을 이제 끌어내는 그런 이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기 잘 아쉽게도 실습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들으신 다음에 한번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있는 사례들은 지금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연구사님이 참 수업하시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참 저도 이제 그 공감하는 게요. 저는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하는 게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수업을 안 하고 우리 연구사님처럼 뭐 장학사가 되거나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맛을 못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사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내 수업 말고 다른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들의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사실 저희 학교는 이제 코로나가 되기 전에 2018년도부터 온라인 수업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실에다 다 와이파이 깔고, AP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 다 이제 계정 만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 코로나가 되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달 만에 순식간에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다 선생님들이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이라는 걸 매개로 해가지고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좀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용기를 가진 게 그전에는 뭐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고만 하던 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올 초부터 선생님들 연수를 제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침 또 제가 이거에 관련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행을 하면서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지금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연구 명단을 보니까 유치원 계신 분도 계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이 연수를 들으신 다음에 꼭 현장에 가서 이런 좋은 내용을 한번 실천해 보자고 권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심할 거는 제가 이제 친한 누님이 이제 학교에서 혁신학교에서 굉장히 이런 주제통합 초등학교에서 주제통합 교육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 했어요. 근데 교장이 딱 되고 나니까 아이고 말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혁신부장일 때는 막 이렇게 하자가지고 했는데 교장이 되니까 그 말 하는 자체가 갑질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조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이제 시대가 이런 중학교 이상, 초등학교는 이미 이제 많이 했던 거지만은 이 주제 통합을 해서 대응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시대의 흐름이니까 같이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 저 PPT 보이시죠? 예. 자, 이제 넘겼죠, 그렇죠? 예. 이제 목차는 원래 1, 2, 3차시인데 이제 1차시는 여기 보면 이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필요성인데 사실 제가 그 연수 그 커리큘럼 보니까 이미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 왜 해야 되냐 이거는 지금 다 여러분들이 다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 간략하게 이거 1시간 동안 다 하진 않고 어떤 맥락에서 서울이 생태 전환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게 계기가 됐냐 그걸 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하고 그다음에 통합 설계하는 거, 주제 통합하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19년도에 서울 전환도시 국제 컨퍼런스라는 게 열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고 박원순 시장하고 조영 교육감이 두 분이서 서울 전환도시라는 것을 선언을 해요. 자, 이 전환도시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생태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태 문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정말 중요한데 지금 뭐 시진핑이 이걸 얘기해가지고 조금 좀 퇴색이 되긴 했지만은 하여튼 이 생태 문명인 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중국이 저렇게 한 이유는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진국을 지금 따라잡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했던 그런 식의 산업 갖고는 안 된다는 자각이 있었겠죠. 자, 이 생태 문명은 결국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그런 삶, 즉 뭐냐, 그 자원을 생태 용량 이하로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질 좋은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PPT 잠깐 보이시는 거 맞나요? 이게 뭔가 끊겼던 것 같네. 네, 화면 공유가 자, 해제되었습니다. 됐나요? 예. 지금은 아직, 해제됐나요?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됐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생태 문명에 맞는 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했죠. 그래서 그거를 생태 전환 교육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좀 만들 때도 너무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냐면 사실 기존의 환경 교육을 얘기하면 또 다시 환경 교육이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환경 교육이 전격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러 가지가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다시 환경교육으로 이름을 짓는다면은 그전 환경교육하고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뭔가 교육이 생태 문명을 지향하니까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고요. 그 지향점이 뭐냐? 바로 생태주의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생태와 전환을 합쳐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이름을 진 다음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생태 전환 교육이 뭐냐? 정말 듣보잡이라는 거죠. 기존에 여러 가지 좋은 말들, 뭐 초록 교육, 뭐 녹색 교육 이런 거 있는데 왜 이걸 하느냐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사실 사람들한테 뭐랄까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용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생태전환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기후위기에 좀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중심의 에서 발생한 기후위기에 총체적인 변화를 해서 자연과 공존하고 생태 문명을 추구해서 생태전환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태전환 교육에서 길러야 될 그런 시민은 생태 시민이라는 거예요. 기후위기에 민감성을 가지고 기후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민감성만 가지면 안 되죠. 그렇죠?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생태 시민이죠. 그런 이제 목적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즉 모든 게 사실 그전까지는 개인에 귀속되는 경향이 컸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바로 탄소 배출 제로 학교라는 건데 그것은 물리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실천을 통해서 생태 시민 소양을 갖는 시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굉장히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해서 잘 안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더 정의를 내렸냐면은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이 생태 전환하고 잘 맞는 게 뭐냐 결국 SDGs 17개 과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 SDGs 17개 과제는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 총장 되신 다음에 이제 그 만들어진 건데 전 분야에 다 거쳐가지고 이제 과제가 설정이 되는데 무슨 성평등도 시작해가지고 뭐 물 그다음에 이런 이제 교육 그다음에 빈곤 다양한 분야 모든 사회 전반에 대해서 과제를 설정한 건데 결국에는 전 세계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또 이거를 학계로 적용하면 전 교과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SDGs 17개 과제를 완성하는 게 결국 생태전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그 지속가능 발전 교육 SE가 뭐냐 이거는 사실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하는 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SDGs는 사실은 MGGS 밀레니엄 발전 목표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 SDGs 17개 과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나온 계기가 뭐냐면 이제 그레타 툰베리 등 여러 그레타 툰베리가 이제 결석 시위를 했잖아요. 자, 그 영향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2019년도에 우리나라도 청소년 기후 행동이 이제 발족이 됐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런 그 시위를 통해서 이제 서울시 교육감을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화답이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사님 혹시 채팅방에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뭐 맞나요? 계속 아닙니다. 지금은 네, 아니죠? 아니죠? 예, 네네. 예. 예, 여기서 이제 결석 시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게 뭐냐면 그러면은 그 생태 전환 교육.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기후 행동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하며 위기 시대에 맞는 인간성과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바라는 인간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저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얘기한 거라 가지고 저의 주장일 수 있는데 성찰적 행위 주체성이라는 저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자, 이게 뭐냐면 데스크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 데스크 프로젝트하고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가 있는데 데스크 프로젝트는 1997년에부터 2004년 동안 그 OECD가 진행한 미래교육 프로젝트인데요. 21세기 미래사회 청소년과 성인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진단을 했어요. 자, 여기서 역량 목표는 개인과 사회 성공이에요. 그리고 핵심 역량을 제기했죠. 그리고 이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교육과정을 만들 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만들고 여섯 가지 역량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성찰성인데 요 얘기는 이제 지금 채직하실 우리 한사원 주장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찰이라는 걸 빠졌는데 결국 성찰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정무역 아시잖아요. 공정무역이 2009 개정교육과정에 보면 6학년에 국어 시간에 1학기인가 2학기 때 아마 그 공정무역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찰성 가진 애는 뭐냐? 자기가 초콜릿을 사 먹고 싶어서 이제 가게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공정무역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 그냥 가나 초콜릿은 1,000원인데 공정무역 초콜릿은 3,000원이에요. 비싸잖아요, 그렇죠? 사실 맛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내가 비록 3배나 비싸지만은 아동 학대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한테 정당한 가치가 돌아가지 않는 초콜릿을 안 사고 3배나 돈을 내도 그 공정무역 초콜릿을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성찰성이죠. 지구를 위해서 그다음에
인권을 위해서. 자, 그런데 OECD 이거는 보면은 목표가 개인의 사회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가 닥치면서 이렇게 개인의 사회 성공만 갖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사회를 변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OECD 2030은 변혁적 역량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뭐라고 하냐? 학생 행위 주체성,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가진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실 합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스크 프로젝트는 학생의 어떤 내면적인 그런 얘기만 했는데, 그리고 OECD 2030은 외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어떤 액션을 가져야 되느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표현하면은 왼쪽에 있는 데스크 프로젝트는 어떤 성찰적 행위자를 얘기할 수 있죠. 이런 학생들은 도구 사용의 교감적 사용의 역량을 가지고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이죠. 그게 이제 성찰적 행위다.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천연자원이 고급에 따라서 이런 그런 수준의 역량을 뛰어넘어서, 즉 어떻게 는 행위 주체성을 가진 학생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책임감을 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죠. 이게 바로 생태전환 교육의 목표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 행위 주체성을 갖는 성찰적 행위자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사실 굉장히 말이 좋잖아요. 성찰적 행위자, 그다음에 생태 전환 교육, 굉장히 근사해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거는 뭐냐, 결국은 교사한테 필요한 거는 학생들이 교육할 때,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할 때 어떤 인식론적인 변화를 갖게 하냐, 어떤 인식론적인 요소가 중요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요번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연구 과제를 이제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교육과정 재구성을 내재화를 통한 생태 전환 교육의 내재화 방안, 이런 그 연구 과제인데,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모형인데, 이거 이제 바탕이 된 게 뭐냐면 배움의 수레바퀴 모형이라고, 이제 공주대학교 이재용 교수가 얘기하신 요 과제도 이분이 이제 서울시 과제에서 2020년도에 이제 한 과제인데요. 이제 배움의 수레바퀴 모형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즉 성찰적 생태전환 교육에서 어떤 모형을 이제 얘기한 거죠.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항상 보면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감각과 체험과 성찰과 의미 발견, 창작과 표현, 실전과 참여,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레바퀴 모양으로 이제 계속 어, 완료가 되면서 사회화, 즉 액션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걸 이제 발전을 시켰어요. 일단 모형에서는 함의점이 뭐냐면, 일단 이 사건은 어느 단계든지 영향을 주고 배움은 순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환경교육, 지금의 이제 기후변화는 사건이 아닌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이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순환고리적인 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인 실천과 참여는 완결된 과정이 아니라 어떤 단계든 사실 가능해요. 단 성찰 없는 사회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공감이 되면 사실 실천이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 공감만 되면 할 수 있는 게 장혜익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물리학과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이 삼가 온생명의 책을 쓰셨어요. 되게 이제 유명한 책이죠. 이분이 2000년도 초에 한참 새만금 사업이 일어날 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새만금 바닷가의 파헤쳐지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슴이 아픈 게 꼭 많이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게 공감이 있어도 바로 액션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거를 보완하는 거를 해서 저희가 이런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성찰적 생태전환 모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감각과 체험, 성찰과 의미 발견,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요 저기 막 선에 있는 것들, 탐구, 내면화, 공감, 사회화, 이게 사실 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학습 과정에서도 탐구와 그다음에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감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사회와 그다음에 이제 행동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갖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 탐구, 내면화, 공감, 사회화를 어떤 인식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이제 모형을 이제 만들었어요. 요건 이제 중학교 이제 예, 그 채식 먹거리 모델이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거는 고등학교 이제 모델이고요. 예.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게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디자인한 분들은 뭐 여기 뭐 환경교사도 있고 뭐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 박사도 있고 저는 뭐 그냥 학사지만은 저도 나름대로 한 25년 동안 환경교육에 관한 거를 이제 연구를 해갖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하지만은 사실 평범한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거를 뭔가 이거를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하려고 할 경우 사실은 난감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즉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지식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식을 바탕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만 전환하면은 잘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거를 디자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자,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거 잘못해가지고 들리죠? 네네 들립니다. 예, 예, 제가 그 체크를 이렇게 해야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이거를 각기 이제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탐구는 뭐 인간에 대한 탐구, 자연에 대한 탐구 다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화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결국, 자신에 대한 반성 또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일어나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고의 깊이가 이제 확대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면화 없는 사회화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랄까 이거는 정말 깊이 공감을 해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저기 뭐 얘기할 때 뭐 힘든 얘기를 했다. 근데 그냥 뭐 끄덕이면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죠. 한마디로 뭐냐 영혼 없는 그런 공감 저기 막 액션이죠. 그래서 그런 영혼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이 행동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내면화가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공감이라는 것은 뭐 이해와 합의로 합의하고 합의의 소양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면화가 일어난 다음에 이런 현상으로 또는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생물과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요. 사실 이게 이제 성찰적 사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성찰적 사고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 교재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16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사건을 다 제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그 주제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큰 주제 큰 주제를 이제 몇 개냐 생태계, 먹거리, 자원과 기후 변화, 환경과 사회, 뭐 시민교육 5개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시를 쭉 얘기해가지고 16개를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면 5번을 보면요. 이제 A4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A4의 비밀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죠? 뭐랄까 이건 약간 좀 선정적으로 해야 돼요. 뭐냐 닭이 일생 동안 A4 사이즈보다 작은 데서 살다가 죽는데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국 이거는 공장식 축산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강조점이 뭐냐면 여기 뭐 이제 동그라미 돼 있죠? 그 중에서 뭐 탐구, 내면화, 공감, 사회가 있는데 특히 내면화에 굉장히 강조점을 준 지도안이다. 이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글리포세이트와 GMO는 이거는 이제 뭐 탐구 내면화 뭐 사회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코에 빨대 박힌 뭐 거북이 이런 거 보면은 탐구 내면화 공감인데 특히 공감에 방점을 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생체전환 교육 포럼을 작년에 한 4번 정도 했어요. 그때 이제 2대 포럼에서 그 이재용 교수가 발표를 하면서 미래 교과라는 거를 이제 그 차기 교육 과정에 제시하자 얘기를 했고, 그거를 또 이제 우리 교육감님이 또 강조를 했어요. 한번 서울시에서 그런 걸 해보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로, 그러면 과연 그런 거를 미래 교과란 거를 할 경우에 뭐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초 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저기 사례가 있냐면은, 핀란드에 보면 현상 기반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윤상혁 선생님이 그 얘기 한지 모르겠는데, 현상 기반 학습은 뭐냐면 이제 핀란드에서 2주 동안 다른 그러니까 다른 걸 하나도 안 해요. 안 하고 2주 동안 뭐만 하냐면 이제 주제를 정해요. 예를 들면은 유조선이 자초가 됐어요. 그럼 막 기름이 유출되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를 2주 동안 모든 교과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해요. 그게 이제 현상 기반 학습이라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떤 그 현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뭐 교과를 만들자.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자유학년제 그런 모델이죠, 그렇죠? 그런 거로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 중이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이거 16개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을 할 경우에 이제 순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맞는 뭐 기후위기, 요거는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인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뭐 선생님들의 그 숫자에 따라서 참여해주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소규모이다 하면 뭐 동아리 중심을 해야겠고, 근데 학교 다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교과 중심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양 활동을 원하면은 뭐 학생 자치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뭐 안내 비슷한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생태전환 교육, 다시 말해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은 교과 교육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마을 연계가 될 수 있고, 좀 더 이게 학생들 주도적으로 되려면 이제 학생 자치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일 교과 구성이 있는데, 얘가 그 단일 교과 구성은 장점은 부담이 적고 협의 없이 수업이 가능하고요. 이제 단점은 교과 범위라는 게 한계죠. 이건 문제 뭐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이게 교육과정 제공을 하면은 여러 교과 이제 융합방이 가능하고, 단점은 뭐냐면 많은 협의가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잘만 이렇게 구성을 하면 훨씬 쉬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어떤 정책이나 새로운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사실 1+1이잖아. 뭐 융합교육도 그렇고 사실 많은 것들이 들어왔지만 실패한 이유가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뭘 하나 더 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힘들죠. 그래서 어떡하냐? 1+1이 2가 아니라 1+1이 1.2 정도 되게 같이 역할 분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더 교육과정 재구성 플러스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제가 그 사례를 창체 연계는 다음에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동아리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교과 중심이 되고, 또 하나 생태전환 현상 기반 학습처럼 우리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학생 자치 중심 기후위기 대응 교육일 수도 있고, 마을 연계 교육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조직 구성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항상 중심이 되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부장이나 또는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부장. 저는 이제 제가 혁신부장이라 가지고 제가 이걸 담당했는데요. 근데 교과고로 이제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요거 이제 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 캐치프레이즈. 즉 뭐냐면 손수건은 실천이고, 그다음에 이런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 어떤 시스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이제 태양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획이 대응 교육은 여러 교과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이건 이제 그 순서를 얘기하면 먼저 이제 통합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사실 선생님들이 이걸 하기 전에 연수가 좀 필요하긴 필요해요. 뭐 강사 초빙이 힘들면 요즘에 굉장히 좋은 그 강의 내용이 그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그 생태전환 교육하면은 자연해본 연구소라는 데서 그 오창길 소장이 여기 연수를 강사였나 모르겠네. 예. 거기 보면 자연해본 연구소에서 이제 생태전환 교실이 해가지고 그 조천호 박사의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분의 또 강의도 이제 따로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그 저기 전남대 조길래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또 채식급식에 대한 기후위기와 채식급식에 하는 얘기가 있어. 그 원불교수 한 강의가 1시간짜리인데 그거 같이 들어도 이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각 교과를 이제 성취 수준을 이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정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통합 주제를 이제 선정하고 이제 관련성을 분석합니다. 그다음에 주제별 성취 수준 통합, 그러니까 비슷한 걸 이제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통합 수업을 설계를 하고 이제 수업 실행 및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건 이제 그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예. 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이건 뭐 뒤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성취 기준을 이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기후변화 대응 요소, 즉 기후위기 대응 요소에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기후변화 개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현상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이 있겠고, 그다음에 개인적 실천 과제로서 기후변화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카테고리에 따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제가 1시간 2월 달에 이제 준비할 때 실학교 준비 기간에 제가 1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강의라는 듣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2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공감을 안 하다가 제가 강의를 1시간 동안 딱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 그 교학공, 여기는 전학공이라고 하나요? 뭐 우리 이제 서울은 이제 교학공이라는데 그럼 전학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1명이에요, 교사가. 교장교관 빼고. 근데 31명 중에서 제가 이거 모집한 전학공이 18명이에요. 그럼 사실은 뭐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공한 편이죠.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사실 또 뭐 다른 거를 하시는데 제가 뭐 다 강의를 할 수 없고, 그래도 18명을 했다는 건 굉장히 성과라고 들어요. 그래서 그 18명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2학년, 한 그룹은 이제 3학년. 그래서 2학년과 3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제 통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초등은 사실 쉽잖아요. 왜냐면 이미 학년 중심으로 나눠지고 자연스럽게 학년단에서 굉장히 그 논의가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학년부가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지만은 교과 내용을 갖고 이렇게 논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제 교학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학공 시작한 다음에 기후위기에 대한 것을 이제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후위기에 관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취기를 한번 분석해봐라. 그랬더니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기후위기 개념은 물론 이걸 다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취합한 거예요. 기후위기 개념은 이 성취 기준에 이제 중학교 3학년 과 3에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에 관한 건 이제 가르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사회 현상으로서의 기후 변화 대응을 딱 해봤더니 일단 국어가 2학년에 보면 비판적 듣기 읽기, 그 다음에 매체 바르기 읽기 이 단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학년에도 보면 보고서 쓰기가 있어요. 관찰조사 실험의 절차 결과를 드러내 글을 쓴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보고서 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성취 기준을 쓰고 그다음에 활동 내용을 써달라고 했어요. 이거 사실 이거는 과학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란 말만 붙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어도 기후위기란 말만 쓰면 되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회도 보니까 여기에 화산활동 이런 것도 있고 2학년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3학년에 보면 기후 변화가 바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 쓰고 자 그다음에 역사에도 있어요. 역사에 보면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해가지고 사실 그 산업혁명 다음부터 이제 이게 산업혁명이 인간에 미친 영향을 얘기할 때 바로 기후위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게 참 재밌는 건데 수학에서 사실은 기후위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건 뒤에가 얘기나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건 뭐냐면 이제 거북이 얘기인데 플라티 요건 아니구나. 그 밑에 거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코에 빨대 박히는데 거북이라고 해가지고 뭐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하는데 이거를 통계 자료를 검색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2학년에서 보니까 이제 그 지수법칙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 지수법칙을 전염병과 관련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제 SIR 모델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감염자, 그다음 이제 전염병 감염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모델링을 하는 건데 요거 갖고 지수법칙 이어 가지고 이제 얼마큼 감염이 활성되느냐 이걸 이제 계산한 게 있는데 요거 갖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덕에는요. 정말 대단한 게 도덕 2에 혹시 도덕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도덕에는 아예 도덕 2의 3분의 1이 생태주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라는 그 단원이에요. 3분의 1이. 굉장히 여기는 거의 뭐 환경 교과서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과학 2에 보면은 2학년에 보면은 뭐 영양소, 영양소를 배운 다음에 이제 그 채식과 육식에 관한 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3학년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뭐 태양광 발전 원리 이거는 이제 여기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도 같은 경우 이제 뭐 테드 영상 뭐라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육에서도 기후 변화, 신체 활동 이런 거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보건에서도 있고요. 기후 변화 관련도. 자,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자,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학공에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자, 우리 이제 뭐 할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생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 교과융합을 교육과정 재구성을 안 해봤잖아요. 처음 해보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막 그냥 해라 그러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던져주고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선생님들끼리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금방 되더라고요. 자, 어떻게 했냐면 도덕과 과학과 국어와 사회화 이게 바로 이제 주제 통합이 된 건데 아까 기억나시죠? 아까 생태전환 자, 먼저 사건을 주는 거예요. 사건이 뭐냐? 급격한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홍수, 태풍, 가뭄, 먹거리 이게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수업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 온난화돼서 이제 가르치려고 딱 해봤더니 문제가 뭐냐? 저희가 비상이거든요. 여기 과학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하는 게 바로 비상이에요.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 중학교에서 보면 비상, 천재, 미래연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비상에서는 정말 성취 기준에 충실하게 지구 온난화뿐이 안 가르쳐요. 근데 다른 교과서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미래연하고 천재는요. 지구온난화 플러스 기후변화라는 말이 들어가요. 사실 과학교과서에 기후변화라는 말이 들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라는 말은 앞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이거는 인간에 의한 거다라고 벌써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과학교과서인데 인간 사회에 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교과서 애들은 개인의 실천, 사회의 실천, 국가의 실천, 세계 실천까지 나와요. 정말 훌륭한 하나의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 사실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실
과학 선생님이 또 그걸 다 공부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뭐 이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까 성취 기준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딱 도덕 2에서 즉 얘네들이 3학년 초 되기 전에 작년 2학년 말에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배운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비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과학 시간에 지구 온난화를 배운 다음에 선수학습을 해요. 자, 인간 그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라는 얘기를 회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조천호 박사님 그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생태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그 짧은 그런 또 영상이 있더라고. 그런 걸 한번 가르쳐서 야, 너네 이런 단어를 배웠으니까 이걸 갖고 한번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아, 그 지구 온난화를 해석해봐라. 근데 과학진에 글 쓰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비주얼 싱킹을 했죠. 그래서 한 결과를 보면은 자, 아마 제가 책에도 실은 건데 여기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켰어요. 시켰더니 이 글이 나온 그림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훌륭하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사실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얘가 맨날 정말 짧은 치마 입고 화장하고 응? 학교도 잘 안 나오고 맨날 이러네요. 근데 이걸 하라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제 생각에는 이런 주제 통합을 하다 보면은 한 학생에 대해서 이게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도덕 시간에도 뭐 활동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학생의 그 3년 동안의 인식 변화를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 과목만 가르치면 걔를 한 면만 보잖아. 얘는 과학 못하는 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글을 쓰게 하고 하게 되니까 얘가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그냥 지구 과학 시간에만 했으면은 싫어하는 과학 안 해. 이렇게 될 뻔인 건데 도덕 시간에 했던 얘기가 얘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뭐랄까 정말 3년 동안에 애들의 인식의 변화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좀 잘하네요. 잘하는 원인과 영향,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의, 해결 노력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예 과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생태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딱 그냥 그림으로 잘 표현했어요. 정말 과학 선생님이 처음에는 좀 찡찡거렸어요. 내가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했는데 사실 나하고 되게 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같이 있고 한 8년을 같이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뭐 정부부장이거든요. 사실 정부부장이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2019년도까지 정부부장 하다가 딱 물려줬는데 아이고 그냥 물려줬는데 그냥 코로나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냥 너무 힘든데 수업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자니까 막 그랬다가 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기쁘대요. 왜냐면 애들이 과학 시간에 누가 이런 거 써요. 근데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어제 배운 것도 까먹었는데 저기 작년에 배운 거 어떻게 저기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억하더라고요. 기억하고 훌륭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뿌듯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국어 시간하고 사회 시간에 그러니까 앞에 보면 탐구하고 탐구 보시죠. 즉 도덕 시간에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 시간에 생태계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시간에 내면화 공감이 이루어지는데 기후 위기 먼저 이 시간에도 선수학습을 이제 하는 거죠. 즉 뭐냐? 도덕 시간에 도덕과 과학 시간에 배운 기후 위기의 개념과 우리의 자세라는 내용으로 조사 보고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자세에 대한 거를 성적으로 상기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조사 보고를 해서 내면화 공감 단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시간에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실천과 더불어서 국가적인 저기 재계적인 실천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기 글에는 담지 않은데 사실 이게 정말 아까 말씀 것처럼 요즘에 수업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게 정말 이 일들이 지금 반년 사이에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거를 제가 원고를 만든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리빙랩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리빙랩이 뭐냐면 이제 생활 실험실 정도인데,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사용자 주도로 이제 그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빙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원고 쓴다며 했는데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겁고. 그냥 하루하루가 선생님들하고 이런 수업 얘기를 다른 과, 제가 그 전에 국어과하고 사회과 이런 거 했겠어요? 그냥 이런 얘기 하는데 뭘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후위기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그걸 어떻게 내면화하고 공감시키고 사회화시킬까?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국어과하고 사회과하고 동시에 똑같은 과제를 세는 거예요.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보고서를 쓰는데, 그럼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리빙랩, 사용자 주도의 실천 문제 해결에 리빙랩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학교에서 한번 뭐를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가 다시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원고에 쓴 내용에 더 붙여서 이제 학교 생태주의 시를 위한 학교 리빙랩 실행 계획서라는 걸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아이고,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혹시 이거 보이세요? 네, 화면 자, 보입니다. 예, 보이시죠? 예. 자, 이제 뭐냐면요. 어, 이제 이거예요. 이제 뭐냐면,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우리 학교 수준에서 저감을 하자.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기를 쓴 건데, 학교 급식에서 탄소 배출 한번 절감하게 방을 찾아보자. 요 펌은 이제 그 연대 이태동 교수님이라고 정외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SSL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솔루션 seeking 뭐 러닝 해가지고 SSL 모델인데, 먼저 개요는 뭐냐면 이제 목표가 학교 급식의 식단을 분석하여 탄소 배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제가 결과물 예시로 이제 한 거예요. 애들이 이제 도덕 국어 시간하고 사회 시간에 이런 과제를 줘가지고 이제 그 탐구를 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든. 자, 학교 급식 식단 분석을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그다음에 연간 급식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계산한다. 그다음에 저감 방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래서 방법을 우리 영양사 선생님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학교 급식은 맨날 이제 다 계산이 돼 있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탄소 배출량을 이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메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봤어요. 이제 배경은 뭐냐면 이제 공장식 축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이 기후 위기가 대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 뭐냐면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음료라든가, 그다음에 뭐 디저트,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시험 전에 본 선생님들이 뭐 힘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데코레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이쑤시개 같은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좋지만 눈에 보면 좋지만 다 이게 쓰레기고 기육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 당사자 봤더니 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뭐 급식 낙생부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해관계 보면 육식을 즐기는 학생, 학교 구성원, 그다음에 채식을 추구하는 학교 구성원, 그다음에 급식의 만족도를 높이는 급식 관련 종사자, 그다음에 급식에 관한 민원을 직접 받는 관리자. 맛없으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해결 방법을 봤더니 자, 평가, 실현 가능성. 먼저 사실 육식을 추구하려는 학생 구성원의 강한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그다음에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음료, 디저트, 일회용품을 이용한 데코레이션을 줄이면은 이건 가능하겠다. 그래서 결국 효과성 분석을 하면은 육식을 줄이고 채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과제를 놔두고 올해는 음료, 디저트, 일회용품을 줄이는 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안으로 예를 들면 수단 아래 우리가 수단 아래 다 있죠, 전국적으로. 특별히 맛있는 채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뭐 전폭적으로 육식을 줄일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음료나 디저트는 다회용 용기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일회용품을 줄인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제한해 가지고 실현한다면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리빙랩이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국어하고 사회 시간에 저기 기획이 대응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보고를 뜨는데 국어 시간에는 어떤 포맷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내용 같은 거를 문장 이런 걸 봐주고 양식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사회 시간은 이런 내용을 봐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그 측면이 틀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생태전환 기후위기 대응 수업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리빙앱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PPT 보이시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가 뭐냐면 아이고. 자, 요번에는 이제 저거예요. 기후변화 전염병 흐름도요. 근데 결국 뭐냐면 그 기후변화가 전염병은 코로나19는 결국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박쥐가 결국 서식지를 잃고 기후변화 때문에 서식지를 잃고 그 다른 이제 서식지가 침범됨에 따라서 인간 사회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뭐 낙타를 감염시키고 그다음에 사양고양이 감염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거를 이제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주제통합을 어떻게 하냐면 사건은 코로나19, 그 다음에 보건 수업과 수학과 체육 시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보건 시간에 기후변화 감염병에 대한 걸 수업을 해요. 즉 뭐냐면 탐구죠. 전염병과 기후변화에 대한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시간에 뭘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SIR 모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학생은 그냥 정말 충실하게 생활을 해요. 그 뭐냐면 딴 데로 싸돌아다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방역짐 철저히 지키고, 그 다음에 또 학생은 선생님 말 안 듣는 애요. 그래가지고 막 PC방 가고 뭐 여러 가지 막 돌아다니는 애요. 방역짐도 안 지키고. 그래서 두 학생들에 대한 패턴을 쭉 이렇게 엑셀표를 준 다음에, 그리고 이 학생들의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감염률이 있어요. 그 감염률을 놓고 계산하게 해요. 그러면 감염률이 딱 계산이 돼요. 그러면 똑같이 감염이 됐을 경우에 방역지침 잘 지키면 일주일 지나도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2명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방역지침 지킨 애들은 한 20명 이상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뭘 하냐? 바로 지수법칙을 이용하거든요. 아마 여기 수학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학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지수법칙 배울 때 이제 옛날에 연못이 있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연꽃이 이제 자라요. 자라는데 이제 배수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씩 놀다가 이게 계산이 그거예요. 며칠째 되는 날 이 연꽃이 다 돋냐. 근데 사실 뭐냐면 만약에 8일째
다 덮으면은 이게 실제는 반뿐이 안 덮어요. 왜냐면 2의 8승이니까. 이게 뭐 점점 2의 2승, 3승, 4승, 5승, 6승 되다가 나중에 되면 이게 확 덮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수 법칙을 가질 때 이런 사례를 하는 것처럼 그거를 SIR 모델로 하면은 애들이 내가 방역심을 잘 안 지키면 이렇게 확산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육 시간에는 이제 전혀 신체 활동과 기후 변화하고 물론 아까 요걸 할 때 선수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체육 시간에는 내재와 기후 변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신체 활동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학 시간에는 내재화도 하고 즉 방역 그 수칙의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사회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저기 죄송합니다. 중간에 죄송한데요. 예, 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에 맞는 화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화면이 좀 달라서. 그 뭐가 나오죠? 아까 보여주셨던 화면이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나오나요? 네, 나오시나요? 나옵니다, 이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교재에 있으니까 이제 보건, 수학, 체육을 이런 식으로 주제 통합을 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채식을 하는데 공장식 축산이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지구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라고 해가지고 사건은 뭐냐면 공장식 축산이 일으킨 기후 변화에서 제가 이제 이건 2학년 중심이에요. 아까는 이제 3학년 중심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보건, 수학, 체육도 이제 저기 2학년이고요. 자, 그 나머지 또 3학년인데 그건 사실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서 제가 말씀 못 드렸고요. 자, 이것도 2학년 중심인데 먼저 제가 2학년 과학 시간에 5단원에 보면 이제 그 동물과 에너지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 영양소 검출이 나와요. 그 영양소를 배운 다음에 이 비건과 육식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갖고 하려고 그러냐면 그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는 테니스 선수 페더러 말고 누구죠? 그 유명한 사람 갑자기 까먹었네. 하여튼 페더러의 그 쌍벽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이 그 채식주의자예요. 왜냐면 왜 이 사람이 채식을 하냐면 채식을 했을 경우에는 부상에 당했을지라도 회복력이 훨씬 육식할 때보다 빨라진대요. 그래서 알고 보면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 중에서 어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한 더 게임 체인저스인데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어 시간에 이제 성수학습을 먼저 하고 채식과 육식의 장단점 비교한 걸 성수학습하고 그다음에 테드 및 테드 에듀케이션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피스 키즈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육식에 관한 거를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하고 이 모든 활동으로 이걸 갖고 이제 비주얼 싱킹을 이제 표현하고 영어로 발표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도덕 시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도덕 2의 3단원에 인간 중심주와 생태 중심주의 배울 때 이제 비건을 주제로 브이로그 또는 UCC를 이제 제작을 해요. 잠깐만요. 제가 안내가 있어서 잠깐 들리죠? 좀 이따 멈추겠습니다. 잠깐. 예, 층간 소음이 저도 지금 2층에서 뭐가 쿵쿵쿵 울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어 시간에 뭐냐면 이제 공장식 축산의 문제 아까 도덕 시간에 이제 비건을 주제로 브이로그 또는 UCC 제작하는 걸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국어 시간에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육식을 부추기는 매체. 우리 좀
백종원 씨가 정말 대단한데, 거기 보면 이제 정말 미디어 때문에 굉장히 뭐가 이제 영향이 크잖아요. 그쵸? 단짠 이거. 근데 그런 마찬가지로 또 이제 보면, 돈 스파이킹. 참, 저도 이제 집사람이 사가지고 오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고. 근데 이런 미디어가 굉장히 이제 육식을 부추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매체. 이런 걸 매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해요. 이것도 사실 다 국어 선생님이 협의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4가지 교과에서 딱 그 종장식 축산을 주제로 이제 주제 통합 수업을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어떤 과정이에요. 이렇게는 쭉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나온 거고요.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사진이고, 예. 그리고 그 결과물이고요. 예. 자, 요거는 나왔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아까 보면은 이제 그 교과에서 여러 교과 주제 통합하는 거 위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한 거죠. 요거는 이제 내일 그 강의를 하신 정진영 선생님 학교에서 하는 건데 제가 딱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올해 제가 했어요. 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 손수건 디자인 이렇게 해서 이 왼쪽에 보니 이제 권수미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제 전문 디자이너예요. 이분을 초대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디자이너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물이에요. 이게 이제 1학년의 작품이에요. 얘가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 이거 뭐냐 했더니 이게 시계래요. 시계인데 뭐냐? 지구가 정말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걸 표현한 거래요. 그래서 세이브 더 어스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신현 미들스쿨 딱 써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왜 했냐면 이제 혁신학교에 보면 항상 그 선전 팜플렛 만들고 이런 게 예산이 책정되잖아요. 뭐 종이로 이렇게 계속 만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낭비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선수걸 만들어 보자. 그 기념복으로. 이거 다 만든 다음에 학생들한테 주면 얼마나 그 뜻깊은 게 되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들이 디자인한 거를 주면은 잘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또, 페트병, 페트병을 갖고 실을 뽑았어요. 그거 갖고 만드는 거야. 얼마나 그 의미가 깊어요. 벌어지는 거 갖고 이게 만드는 거. 이렇게 1학년 학생이 만든 거고, 정말 이게 시제품이거든요. 이거를 만들고 나니까 그 디자이너 분이, 야, 정말 얘는 뛰어난 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3학년에 만든 거야. 앞에 거, 요거는 전부 다 얘가 그림으로 그린 거, 그 물감으로 그린 거고, 요거는 이제 컴퓨터로 그래픽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거는 굉장히 이제 잘 그렸는데 좀 뭐랄까 좀 약간 뭐 어떤 생각이 좀 약간 덜 담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은 앞에가 더 잘했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이 2개를 이제 이게 50 곱하기 50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해서 이제 나눠주기 전 교직원과 학생들한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 선사고등학교 내일 발표할 정지영 선생님 학교인데 아무래도 좀 고등학교가 좀 틀리죠. 네, 좀 훨씬 좀 세련되게 잘한 것 같아요. 여긴 또 그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더라고요. 예.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건 이제 선사고등학교 사례인데 저희 학교도 요걸 똑같이 해가지고 아까 도덕 과학 시간에 에너지 배운 다음에 이제 이제 외부 업체를 불러서 1시간 동안 이런 적정 기술에 관한 걸 배우기로 이제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에 이제 태양광으로 패널로 만든 그런 집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선사고등학교예요. 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도 이제 9월 달에 할 건데 지금 저희 학교 옥상에 뭐가 있냐면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열 추결기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열 온수기다. 온수를 만드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견적을 봤더니 한 890은 싹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 수 있대요. 사실 890만 원이면 싼 거잖아요. 새로 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할 때
태양광 워크숍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들하고 같이 그 만드는 과정을 같이 전문가와 같이 참여해서 그 만들 생각입니다. 자, 예, 일단은 제가 오늘 할 거는 다 얘기했고요. 또 질문 받아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는데 제가 또 그 애들 이제 행사할 게 하나 있는데 그 이제 C40라는 게 있어요. C40가 뭐냐면은 그 이클레이 기후변화 도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거대 도시들이 있죠. 그런 거대 도시들의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40개 도시예요. 40개 도시들이 모여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근데 그 계획서 그거를 이제 미니 C40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모의 국제 회의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도시 사실 도시는 어떻게 보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직접 하는 거니까 실감이 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막 도시니까 실감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미니 C40라고 해요. 모의 국제회의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2016년에 서울이 의장 도시였어요. 애들한테 이제 이걸 모집을 했어요. 오늘까지 이제 마감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총 4팀을 네 명당 한 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각 도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네는 뭐 싱가폴, 우리는 서울, 너네는 뭐 뉴욕 이렇게 정한 다음에 얘네들이 영어로 그 도시의 그 기후변화 대책 회의를 공부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가가지고 준비한 데 모여가지고 이제 그 컨퍼런스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관한 그 기후위기 대응을 영어로 발표를 해요. 영어를 발표한 다음에 또 그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 학교 있기 전에 그 전 학교에서 한 3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애들이 정말 잘 못할 것 같은데 굉장히 훌륭히 잘해요. 그리고 정말 어떤 애들은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영어로 에세이도 잘 쓸 뿐만 아니라 그 디베이팅 토론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3년 하니까 정말 3년 지나고 나니까 일단 인식 변화도 많이 있고 정말 이게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그다음에 영어 실력도 이제 늘고 물론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지 않죠. 하지만은 다 좀 영어 선생님들하고 협조하면 뭐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 놀래요. 발전하는 게.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그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거 3제 저희가 지금 오늘 5월 26일 날 희망 도시를 받았고요. 희망을 받았고 이걸 언제 하냐면 이제 7월 14일 날 시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미니 C40 컨퍼런스를 이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